끊임없이 항복할 때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가능할까? 항복한 상태에서는 만족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무관해진다.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항복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돕고 격려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하다. 타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쉽게 인정하고 감정을 배려한다. 권력 투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하거나 내 주장을 증명하는 일은 포기한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저절로 갖게 되며 타인이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여유롭고 보살피는 자세로 타인을 받아들인다. 느긋하고도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친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쉽게 진행된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뭔가를 포기한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타인과 세상의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여긴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전과제가 아닌 기회로 본다. 성품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부단히 놓아버리고 항복하는 자발성이 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따라 감사와 기쁨, 목표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산다. 방어하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세상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능력 있음과 피해 입을 수 없음을 느끼고 내적 평정에 이른다. 처음에는 나는 몸이다 라고 동일시한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계속되면서 나는 몸을 느끼는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매우 뚜렷해진다.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마침내는 나는 마음도 아니다.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자각한다.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바깥 세상 또는 몸이나 감정,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변함없고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자각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온다.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 것이다. 또한 모든 움직임, 활동, 소리, 느낌,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 없는 자각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진다. 이 자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나 몸,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깊은 내적 평화만이 느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는다.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몸이 하는 경험, 의무, 직업, 직함, 업무, 문제거리,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며 그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스크린상에서 깜박거리며 드라마를 펼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 그 자체다. 삶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자이며 시작도 끝도 없고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이 시기의 정체성과 신성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날 장이 마련된다. 평화 수준의 전형적 특징은 욕망이 없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의지를 갖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할 필요가 없다. 이 수준에서 마음에 품는 생각은 에너지가 매우 강력하며 신속하게 현실로 나타난다. 동시성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 현실이 생겨나는 기반 자체를 목격하고 있어서
인과의 메커니즘과 우주의 내적 작동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인다. 이런 고도의 자각 상태는 자연 발생적으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데 계속 되풀이되며 갈수록 오래 지속된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의도는 저절로 평화 상태를 연구하려는 쪽으로 기운다. 이와 같은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항복한 뒤에 벌어진 일을 통해 알아보자. 추운 겨울날이었다. 정신분석의 시절을 포함해 이전에는 도달한 적 없는 의식 수준에서 10하루 동안 계속해서 항복이 이어졌다. 에고가 생존하는 기반 자체와 관련 있는 항복이었고, 에고가 한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 있는 항복이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과정과 관련 있고, 존재하는 상태를 경험하려는 욕망과 관련 있는 항복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항복 과정은 끝이 없어 보였다. 의심이 떠올랐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는 목적 자체가 방어기제임이 분명했다. 의심은 사라졌고 항복은 대단한 깊이로 계속되었다. 그러다 춥고 비 오는 일요일 오후에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벼랑간 세상이 기적적으로 변형되었다. 내면에서 깊은 정적과 평화를 느꼈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느낌이었다. 시간을 넘어서는 경험이었다. 사실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공간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물이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생명체를 통해 하나의 큰 나로 표출되고 있는 하나의 생명만 존재했다. 육체와의 동일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육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 공간에 있던 다른 육체에 비해 더 이상 어떤 흥미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감정과 모든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움직임과 성장으로 나타나듯이 각 사물이 그 내적 본질을 현실로 드러내고 있기에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정적은 성질이 바위처럼 견고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큰 나는 보이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데 육체와 잠시 동일시했고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딸려오는 이야기 줄거리와 잠시 동일시했다는 사실이다. 이전까지 자신을 한정된 시간 동안 존재하며 타인과 격리되어 있는 육체라고 생각했던 점이 아주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 생각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더 이상 분리된 자아의 느낌이 전혀 없었으며 나라는 대명사는 사라져서 의미를 잃었다. 대신에 모든 것임을 자각했다. 항상 그러했으며 항상 그럴 것이었다. 진정한 존재하는 상태가 시간의 외부에 있었다. 육체가 지상에 머무는 기간은 찰나처럼 보였다. 그 기간 동안 작은 자아의 눈이 가려진 탓에 나라는 것의 참모습은 시간을 넘어서 있음을 잊고 있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가 드러났다. 분리된 존재를 느끼기를 소망하는 생각이 존재하자 이 생각이 개별 인간으로 나타났으며 각 인간은 개별적인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 만물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부처와 첨단 이론 물리학이 묘사했듯이 우주는 3차원 입체 사진을 보여주는 홀로그램 같은 것이었다. 부처와 이론 물리학은 우주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만물은 완벽하기에 소망하거나 욕망하거나 창조할 것이 없었고 어떻게 되어야 할 것도 없었다. 존재가 생겨나는 존재하는 상태의 본질인 그것만이 있었다. 그 존재하는 상태가 존재가 생겨나는 근원이며 이상하긴 하지만 존재를 생기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자각 상태는 엄청나게 익숙한 것이었다.
마치 자각 상태를 항상 알고 있었던 듯했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도 했다. 감정이나 기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감각의 존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려고 실험 삼아 생각 하나를 찰나 동안 품었다. 즉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버터나 커피를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웨이터가 즉시 가지고 왔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과도 무언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났다. 육체가 차를 몰고 가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다. 달라진 점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강렬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살아있는 상태가 그들의 존재하는 상태로부터 보였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인 큰 나가 그들의 눈을 통해 보였다. 육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평범한 대화를 계속 나누는 등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했다. 이때 육체는 마치 카르마적 태엽을 감아 놓은 장난감이 자체의 모든 익숙한 패턴과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육체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듯했고 그 일을 힘들이지 않고 매우 효과적으로 했다. 모든 대화와 상호작용은 현상으로 목격되었을 뿐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은 자아가 육체가 하는 행동의 창작자로서 존재한다는 믿음은 이상한 허영심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사실 육체는 우주 전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 행위자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다. 마음이 일으키는 진동으로서 현상이 존재할 뿐이었고 마음은 분리된 존재나 분리된 현실을 갖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인 상태만이 존재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인 상태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현실로 통하는 길이 밝혀졌으니 개인 상태의 의식으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전까지 실제라 여겼던 그 개인이 되는 것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방 안에 있는 내용물을 경험하지 않듯이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나는 더 이상 없었다. 그 공간에는 나는 존재한다를 경험할 나가 없었다. 개별 의식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한 가지 선택을 의미했다. 실제로는 결정을 내릴 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 스스로가 선택했다. 개별 자아를 경험하려는 욕망이 스스로 에너지를 다시 채웠다. 그런 욕망을 놓아버리는 선택이 가능했지만 세상에서 끝낼 일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다. 나인 상태를 느끼는 감각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되 능동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복귀 과정이 시작되었다. 과정을 허용할 수도 있었고 놓아버릴 수도 있었다. 과정을 허용하자 복귀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복귀는 완료되었지만 이제 개인적 정체성의 느낌이 달라졌다. 큰 나의 참모습이 드러났다. 개인으로서 다시 한번 삶을 경험하겠다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였지만 개별적 존재가 있다는 신념에 영향받지는 않았다. 사실 의식적인 선택으로 인해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이 존재했다. 경험 면에서 이 모든 일은 자율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한때는 위와 같은 의식 상태는 신비주의자의 소관이라고만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상태를 연구해 정보를 얻는 일을 최첨단 과학으로 본다. 특히 양자역학과 고에너지 아원자 입자와 관련된 물리학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아원자 입자 연구로 밝혀진 사실은 아원자 입자는 보통 의미의 사물이 아니라 에너지의 주파수가 가져오는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제 과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파수의 존재도 상정한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수많은 연구에 의해
우리의 뇌가 주파수 패턴을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분석해 지각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런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른바 홀로그램 패러다임으로 우주 만물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한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홀로그램에서는 각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 그 결과 개별적인 마음은 전 우주를 반영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는 주파수를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현실을 수학적으로 구축하는데, 그 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유의미하고 패턴을 형성하는 최초 현실의 영역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른바 좌뇌 활동의 산물인 고급 이론 물리학 이론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맥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좌뇌 성향의 과학자들에 의해 진화 중인 맥락이 우뇌 기능을 대변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목격한 현실과 일치한다. 그러니 산을 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는 동일한 지점에 이른다. 그것은 바로 산의 정상이다. 산을 오르는 세 번째 경로는 항복 기제를 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궁극적 본질을 몸소 확인할 기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신비주의자나 물리학자가 발견한 것과 동일하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항복할 때마다 한 발짝 더 산을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중 일부는 올라가다 좋은 전망을 발견하면 거기서 발길을 멈춘다.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정상에 도달해 그것을 몸소 확인하고서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그 지점에는 어떤 것을 확인할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개인은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이다.